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생 톡톡이죠, 저희가 이름이? 네. 계속 까먹어. 아니, 나 이게 책을 안 갖고 왔네. 카톡에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서 옛날 카톡에 카톡 방 이름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서 지금도 계속 그냥 옛날 걸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쉽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듣는 분들이 연세를 생각하게 되는. 아니에요. 시사 전문가가 그렇게 또 그런 면이 있으시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안 중요합니다. 네. 하나도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영화 뭐 이런 걸 해설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 증산도 진리 이제 원서들을 이제 조금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이 그야말로 이제 질병 대란의 한 복판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거를 11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하고 이런 질병 대란이 온다. 그리고 그 대세가 어떻게 펼쳐진다까지 네. 그리고 사는 비밀이 뭐냐 얘기를 한 책이 생존의 비밀입니다. 더 시크릿. 네. 최근에 굉장히 핫해졌죠,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제 3부로 돼 있는데 오늘 좀 일부를 좀 다뤄보면서 저희들이 그냥 막 TMI로 투머치하게 좀 했었는데 책을 요약하는 식으로 원문에 충실해서 네.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전에 뭐 요즘 뭐 코로나로 뭐 이제는 그야말로 미국과 서양이 유럽 쪽이 진짜 진원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 걸려서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저는 이탈리아가 그 네. 온산지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그 옛날에 이제 로마가 잠깐 생각나서 옛날 로마가 이제 그 병으로 병으로 전염병으로 해가 창궐해서 이제 로마가 크게 네. 그 역사가 바뀐 적이 있는데 그 진원지가 이탈리아다. 그게 좀 오버랩되더라고요. 네. 부정입니다. 이게 이탈리아가 또 서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티칸이 로마 안에 있기 때문에 교황도 또 감기 걸렸었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서구권의 어떤 운명이 거기서 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다니니까 배가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어떤 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럽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바닷길로. 중동을 통해서 이제 중동 상인들이 이제 그 이탈리아, 제네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통로였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이번에 이제 그 통로가 사실 그 됐어요. 이란하고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해서 이란으로 해서 중동 통로가 되고 이탈리아에서 유럽 통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옛날 그게 좀 반복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물류와 사람의 이동 통로가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참 이 절묘한 시기에 또 킹덤 시즌 2가 넷플릭스에서 나오면서 아니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김우희 작가는 정말 이런 해안이 있어. 근데 그것도요 거의 11년 전쯤에 준비된 거예요. 이것도 한국형 좀비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때라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일 때인데 이제 이때는 이제 웹툰으로 먼저 내놨고 그리고 시즌 2가 지금 나왔는데 혹시 덕 선생님은 아직 못 보셨죠? 저는 보라고 그래서 시즌 1을 봤습니다. 몰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다음 주에 한번 다룰 거니까 뭐 그때까지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묘하게도 경상도에서 이제 크게 터집니다. 이 좀비가 그죠? 상주. 그 병난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상주에서 맞고 그게 건너뛰어서 서울로 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실제 코로나 우리나라의 전국하고 똑같죠. 지금 이 대구 경부에서 터져서 이제 서울에서 또 이제 좀 크게 터지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막는 양상이 될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병난에 딱 맞춰서 천지에서 앞으로 이제 병난의 대세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지구촌이 거기 한복판에 와 있다는 거를 영화나 뭐 시사나 일상생활이나 가상이나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킹덤 시즌2는 지구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로 다음에 꾸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또 영화 또 나온다면서요. 4월인가요 그게? 부산행은 여름일걸요? 아 그래요? 더킹이 4월인가? 부산행은 여름에 나오는데 그것도 대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반도. 부산행 2가 이제 반도잖아요. 그래서 반도 전체가 이제 좀비로 이제 무너진 근데 그런 영화죠. 좀비가 결국 이제 바이러스네. 인간 바이러스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 좀비는 사람들이 좀비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괴물로만 아는데 좀비 영화를 이제 좋아했고 계속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슬픈 한 맺힌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한 맺힌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뭔가를 갈구하고 뭔가를 하소연하고 싶어하는 존재들이다. 그게 배고픔으로 표현됐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킹덤 시즌2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다루지 않을까 다시. 책으로 이제 한번 이제 진출을 해볼까요? 아니면 킹덤 더 할까요? 아니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예고편으로. 책 가져오셨죠? 생존의 비밀. 갔다 와도 될까요? 네, 갖고 왔습니다. 책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아주 뭐 성실한 그 팟캐스트 요원입니다. 제가 진짜 사실 오늘 진짜 킹덤인 줄 알았거든요.
자, 제목 그 표지를 보면요. 네. 원래 이제 그 초판에는 네.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가 써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제 확실한 내용을 깔끔하게 담기 위해서 그 내용은 좀 빠졌는데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멘트죠.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엄청 강렬한 멘트가 써 있었고요. 그리고 인류 문명 전환의 결정판이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고요. 네. 그리고 3년 동안 전 지구촌을 휩쓸 대괴질병에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책. 뭐 제목이 뭐 강렬합니다. 꼭 읽고 싶은 책이네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1, 2, 3부로 돼 있는 것 중에 네. 본 내용으로 쑥 들어와서 어디 내용을 보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또 훅 건너뛰어서 어디 내용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제가 뭐 대충 어디라고 이렇게 갈 텐데 그래도 더 좋은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스탑하시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새로 나온 책이죠? 네. 이제 제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1부는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이게 시작부터 그래요.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네. 이거 이상해. 11년 전에 나온 거니까 신종플루가 네. 이제 그때 왔을 네. 때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는 이스라엘 학자 유발 하라리가 지구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했죠. 그래서 이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는 큰 주제에 작은 주제가 1. 세계의 공포, 전염병 대유행. 2. 인류 문명사를 바꾼 전염병.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전염병의 역사 같은 거죠. 네. 그리고 3. 다가오는 질병들한 소식.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먼저 하나를 세계 공포 전염병 대유행에 대해서 내용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할 먼저 딱 뽑으면 17페이지 내용입니다. 요거는 네.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했을 때 당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고 이종욱 박사는 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건강 위협이 조류 인플루엔자다. 지금도 바이러스의 변종이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변종이 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대유행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종이 출현하여 대유행으로 확산될 경우 1억 명 이상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한국인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세계 기구의 엄청난 자리거든요. 네네. 지금의 사무총장과는 굉장히 극명하게 비교되는 분입니다. 지금은 욕을 엄청 먹고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명운동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코미디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WHO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해요. 네. 자, 이번에는 홍콩에서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퍼졌네요. 이번에는 이탈리아에서 퍼졌습니다. 손을 잘 씻으세요. 지금 어쩌는 건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미국에 퍼졌습니다. 이게 다 하는 얘기. 뉴스를 뭐 어디 산속에 있어 보다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지 무책임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종욱 사무총장은 다릅니다. 이분은 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지금 현 그 WHO의 방역 대책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의 비서도 없이 전 세계를 캐리어 끌고 다니시면서 너무 과로를 하셔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괴질이 온다는 걸 네. 수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다니시면서 자금을 타고 다니셔서 너무 과로하셔서 돌아가셨죠. 아 진짜요? 네. 이분은 저는 거의 성인의 레벨로 쳐줘도 되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네. 평이 그래요. 이런 감염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네. 이분이 한 1억 명 죽을 걸 막았다. 이런 평을 해요. 조류독감 때? 네. 조류독감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인류는 이미 1억 명이 죽었을 수도 있다. 이 대책을 세우지 않았었다면 이분이 다 그걸 만들었다. 초안을. 네. 근데 그 은혜를 지금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건강 위협은 조류 인플루엔자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상의 인류를 괴롭히는 두 가지 전염병을 이제 바이러스로 나눌 때 네. 조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있으면 또 조류 인플루엔자 한번 또 크게 올 수도 있어요. 중국에 변종이. 지금 터졌잖아요. 예. 그걸 먼저 시작했었죠. 네. 예. 그리고 변종이 무섭게 번지고 있다. 그리고 공기를 통해 코로나를 이제 비말로 조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조류 인플루엔자도 이제 비말 뭐 형태로 하기가 왜 그러냐면 이게는 네.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공습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죠. 어떤 막는 문제를 넘어선다. 근데 지금도 사실이 네.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네. 하늘 나는 비행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공습을 하는 그러니까 현대 질병은 사스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도 그렇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질병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예전보다 훨씬 이게 전 지구적이 된 네. 이유는 네. 바로 이렇게 이동의 자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동의 자유를 막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칸막이 치면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틈을 타고서 네. 물론 이제 교민들 네. 들어오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이제 암암리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건데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이 새들이 옮긴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비행기가 옮기는 바로 지금 하여튼 그게 문제가 되고 결국 다 날아다니는 새 종류들이 하늘이 다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종욱 사무총장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한 게 이제 공기를 통해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변종이 오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공기 전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전설이다 영화가 보면 그 영화가 이제 엄청 충격적인데 원작 소설이 엄청 유명했어요 원래. 그걸 수많은 감독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지금 지구상에 나오는 모든 전염병 영화나 좀비 영화의 거의 시작점으로 그 원작 소설을 얘기를 해요. 전설로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근데 그 전염병이 공기로 전염돼. 그 영화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퍼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 동시에 거의 좀비가 거반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유행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유행으로 확산될 경우 변종이 1억 명 이상 사망할지도 모른다. 근데 실제 1억 명 죽을지도 모르는 걸 막았다 이러니 이 정도면 거의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신불이죠. 봉사만 해서 되는 부처를 보신불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분은 보신불 축으로 좀 올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막 들어요. 지금 상황을 굉장히 냉정하게 예측을 잘 하신 거네요. 그죠? 무섭습니다. 그렇죠.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시작돼서 전 세계를 휩쓸고 뭐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했다. 이게 이제 이 책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그 어떤 그 질병에 관한 역사책보다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반도로 오죠. 근데 이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왜냐면 스페인 독감이 우리가 이제 스페인에서 생긴 걸로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어난 거는 다른 데서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보도한 데가 스페인이라서 스페인 독감이 한다. 아 진짜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원래 1917년부터 미국에서 퍼졌어요. 미국에서 먼저 퍼져가지고 거기서 군인들이 걸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참여를 한 거예요. 참여를 했을 때 거기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산지는 이제 미국게 된 거지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지만은 마치 우한 폐렴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 했다가 이제 중국의 요청에 의해서 WHO에서 코비드19라고 좀 바꿨고 그래서 이제 우한 폐렴이란 전 세계적으로 안 쓰는데 미국에서 계속 썼죠. 그래서 우한 폐렴이다, 뭐 중국 바이러스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의료 장비를 생산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필립스라든가 뭐 미국 업체도 거기 생산하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 안 쓰겠다. 그거를 수입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된 거거든. 이제 머리를 숙인 거죠. 이게 정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는 그러는 거죠. 우리 게 아니다 원래 이게 원산지가 미국이다. 이게 미국이요? 11월 달인가 해가지고 군인 대회를 우한에서 했다는 거예요. 체육대회 같은 거. 근데 그때 미국 군인들이 독감을 걸린 사람들이 와서 그걸 퍼뜨렸다. 왜냐면은 그 전에 미국 독감이 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죠. 그렇죠? 많이 죽었어요.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정말 유사하다. 이렇게 돼 있고. 진짜 재밌네요. 또 이제 한반도에서 퍼져서 정말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740만 명이 걸리고 3분의 1이 걸리고 14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근데 치사율은 제일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봤을 때는 740만 명 중에 13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치사율은 적은 걸로 지금 돼 있어요. 1%는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럼 치사율이 적었느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게 이제 지금하고 또 비슷해. 우리나라 치사율 적거든요. 그렇죠. 지금 방역 시스템이 잘 돼서 우리나라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땐 방역 시스템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스페인 독감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무호년 감기라 해가지고 무독감이었는데 관공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관공서에 그 직원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관리들하고 뭐 우리나라 그때 그 종사하던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치안 문제라는 게 전부 다 이게 다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다음 해가 뭐예요? 이게 이제 19년도. 그래서 그 여파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19년 3.1운동을 한 계기도 되는 걸로 좀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1918년 매일신보에 보면 악성감기의 창궐로 인하여 지방 우편국 중 국원이 전멸돼요. 전멸됐어. 다른 곳에서 응원자를 파견케 하는 곳은 평남 개천 우편국, 충남 아산 우편국, 인천 전학의 김천 우편국으로 거의 전멸된 곳은 풍산, 갑산, 박천, 용안포, 공주, 삼숙의 각 우편국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들이 이제 실제 접하니까 의료진들이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서 걸리는
걸리는 것도 있고 한데 네. 이 당시에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죠. 제일 많이 오고 가는 건 우편물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배달하러 다니고 하면 사람을 제일 만나는 게 아마 배달. 이때 이제 아마 우체국 이쪽에 종사했던 사람이 물류나 이런 거에 가장 네. 그 활발했던 사람일 건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싹 다 전멸했다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렇게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무너진다.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데도 그렇게 네네네. 사람들이 올 수 있었던 그런 힘도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뭐 어떤 동학을 했었지 얼마 안 됐던 이 사람들의 이 심리가 굉장히 복합적인 새 세상을 바라는 병난이 와서 동학에 보면 이제 다시개병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이제 뒷부분에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스페인 독감과 연결된 게 3.1 운동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실제로 더 큰 거는 네. 태울주가 이제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네. 그때 태울주만 읽으면 산다. 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네네. 됐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쵸. 백신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태울주 읽었는데 진짜 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네. 태울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치사율이 적게 된 이유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개벽의 실제 내용이 상주님 진리에 있단 말이에요. 네. 동학이라는 건 선포 말씀이지 네. 뭔지 가물가물해. 네. 근데 그 실제적인 얘기 어떻게 해서 후천이 열리고 어떤 네. 식으로 그 천종사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도 가지고 그리고 그때의 증산도 그러니까 그때 보청교죠. 네. 보청교 신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물론 탄압을 받기 시작하지만은 그때 이제 갑자기 성장 발전했던 것이 바로 태울주를 통해서 스페인 독감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 배경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재열 경북대 교수는 1918년 H1N1은 인간에게 치명적이었지만 2009년 H1N1은 그렇지 않다. 비유하자면 그때는 살모사였고 지금은 그저 구렁이다. 살모사는 진짜 성격이 살벌하거든요. 물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도 먹는 게 살모. 그래서 굉장히 사나워요. 헐. 근데 구렁이는 네. 이빨도 없고 이렇게 감아서 이제 하는데 그런 네. 정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괜찮지만 다음에는 어떨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네.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진화 또는 변이가 네.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금 그들은 인간에게 화가 단단히 나 있다. 이게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화가 나 있다라고 의인화시켜서 이게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겠느냐. 네. 이거는 그 영성을 추구하고 이게 증산도 진리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이게 작은 병마니까 네. 문학적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화가 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살기를 뿌리고 있다. 그쵸. 신종플루 같은 것은 머지않아 더 강력한 살인적인 바이러스가 오고 있으니 그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경고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력한 살인적인 바이러스가 온다. 그걸 철저히 준비해라 라고 신종플루가 말하고 있다. 내 뒤에 누구 있거든? 뭐 이런 말이겠죠. 이제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변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백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되게 허황된 꿈처럼 얘기하던데요. 스페인 독감도 처음에는 약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니었다고. 3일 열병이라서 3일만 앓고 나면은 멀쩡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을이 돼가지고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빨리 변이가 일어난 거라고. 네. 그러니까 기존의 학자분들은 사실 이제 그 변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데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의 모든 의학과 그런 거에 그 창론 초월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얘기 나오겠죠. 네, 그렇죠. 네. 3부쯤에 이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총체적인 정리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궐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이 흉악한 괴물을 신중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뿐이다. 다가오는 질병대란은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이다. 지금의 병난 대세를 나와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로 절박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여기서 결론이 다 내려버리신 그런 측면도 있어요. 1차 결론. 이게 이제 일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뽑아본 건데 인간은 결코 미생물 병원체의 변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게 생명체의 진화 속도를 어떻게 기술로 따라잡아?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십억 년의 그 생명체가 진화해오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아주 어떤 도도한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나와서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금방 그렇게 개발할 만하면 번이 되고 개발할 만하면 변이 되고 이런 게 이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고 병도 한두 개도 아니고
1장 1부에 이제 거의 마지막 얘기가 있어요. 네. 여기는 읽어주실래요? 이렇듯 인간은 미생물의 바닷속에서 살아가므로 미생물 병원체의 감염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인류는 미생물 병원체의 박멸을 목표로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다. 하지만 인간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미생물의 정보 전달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이 빠르다. 그들은 숙주인 인간의 몸속에서 살면서 약을 투입하여 죽이려고 하면 그 사실을 알고 재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항생 물질의 내성을 가진 더욱 강력한 종으로 병마로 진화해서 더 큰 병을 몰고 와 보복을 한다. 교묘한 돌연변이와 혁신의 재주를 갖고서 마치 심술을 부리듯 다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설사 인간이 미생물 병원체를 박멸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생명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결국 미생물과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 공진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네. 여기서 이제 공진화라는 함께 진화한다.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네. 어떤 의미에서 타협 또는 뭐 진짜 이제 상제님 진리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상생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방금 오전에 네. 아기를 보다가 이게 이제 네, 할 수 없이 육아를 이렇게 이제 또... 공동을 하고 있는데 네. 넷플릭스에 보니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쫙 또 올라와요. 네. 근데 거기에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그게 나왔어요. 거기 보면 지구 전체가 전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다 끝장났는데 네. 이상하게 살아남은 인간 마을이나 도시들이 좀 있는데 네. 그 외 지역 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네. 굉장히 독한 오염된 공기가 퍼져요 거기에.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은 항상 전쟁이 심했거나 다 이렇게 막 폐허가 된 곳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거대한 무기 거신병이라는 걸 이제 동원해서 막 싸웠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지금 살고 있지 않은 네. 수억 년 전에 살았던 그 곤충들, 거대 곤충들 그리고 오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곤충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가면 인간은 못 살아. 마스크를 항상 지금하고 비슷해.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죽어 무조건. 네? 근데 마스크를 하고 가서 보면 네. 이제 거기 나우시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뭔가를 발견해요. 그 숲이라서 막 거기를 막 불태우려고 하거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아무리 불태워도 불이 안 타. 그거 조금 타다 말아. 근데 얘가 거기 들어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곤충들과 이런 원시적인 이런 생명체들이 자연을 치유하고 있구나. 오염물질을 자기 몸으로 흡수해서 자기가 죽고 그게 가루가 돼서 사라지면 거기가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연이 치유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생존의 비밀 요 내용과는 뭐 완전히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네. 자연은 자연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인간은 인간대로 이제 문명을 일으켜 왔는데 문명은 필연적으로 자연을 파괴한다. 그렇죠. 그리고 파괴된 자연은 반드시 보복을 한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상극으로서. 그러니까 동양의 어떤 그 사상은 우리 인간이 자연 속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자연의 최대한의 피해를 덜 주는 식으로 인간이 그 문명을 그 속에서 이제 해온 어떤 자연주의 그 역사관, 세계관이었는데 그 서양은 창세기에서 이미 그렇게 규정을 해놔가지고 인간이 그거를 이용하고 그리고 지배하도록 하는 그런 자연의 정복 대상으로서 삼은 거기 때문에 과거의 서양인들, 특히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인간은 모두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일부 시민들, 그 외에 노예들, 여자들, 기타 외색인종 이런 타인종들은 전부 다 짐승 지배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단의 무리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그것이 이제 그 여성을 억압하는 마녀사냥 그리고 노예 상업으로 해서 했던 제도들 그리고 타민족 가서 그 민족들을 박멸하고 자기 국가를 이루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서 해서 정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문명 파괴 그러니까 문명이 세우는 건 자연 파괴와 연관이 됐던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뭐 밀림을 없애고 숲을 없애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도시를 세웠는데 그 선악의 어떤 이분법적 구조가 지면서 가장 큰 문제를 이제 삼은 거잖아요. 아까도 보면은 박멸 바이러스를 박멸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화를 내는 거지. 저 똑같은 거죠. 이슬람하고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이슬람을 악의 축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이슬람의 테러가 더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테러 분자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막 사람들을 막 무자비로 죽이는 건 잘못됐지만은 이가 똑같이 그 박멸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선악론에 치우쳐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네. 서양 사람들은 이제 다시 친자연주의로 많이 회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이 뒤늦게 이 서양 문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자연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동서양이 지금 공의, 환경 재앙과 그리고 자연 파괴 어떤 네. 그 이분법적인 사고관으로 해서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서양에서 과학지상주의로 가가지고 네. 과학이 최고인 것처럼 신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네. 그게 거꾸로 동양 특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최고 심한 것 같아 그게 진짜. 쓰레기산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수출하고. 네, 그래서 마치 그 이상의 진리는 네. 없는 것처럼 네. 이렇게 돼서. 근데 상제님 진리에서는 진리의 구성체계가 3요소로 이, 신, 사의 세계가 있는데 네. 이는 이치, 신은 그 이치를 다스리는 신, 네. 신이 있다는 거, 네. 이면세계, 그리고 그것이 역사로 펼쳐진다는 이 신사가 있는데 네. 그냥 이만 아는 거예요. 이만 그냥 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치가 이제 극화해서 합리적인 세계의 극치라고 하는 뭐 현대 물리학이나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네. 근데 그 이면 세계에는 자기 자신의 그 조상신 그리고 네가 죽어서 가는 그 사후 세계 전면 부정이 되면서 네. 신은 없는 걸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자연은 원래 정복 대상인 걸로 부셔도 되고 안 되면 뭐 화성 가서 살면 되고 뭐 다른 태양계 넘어가서 살면 되지 과학 발달은 뭐든 안 되겠어. 그리고 뭐 부족하면 사람 복제하지 뭐까짓 거 영혼이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네.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인식하는 단계까지 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진화라는 표현이 결국은 뒤에 이제 3부에 보면 이제 상생으로 나오게 되고 네. 이 여기서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종수사님의 이 말씀이 네. 저희들이 이제 우주일련을 공부해 보면 네. 봄, 여름, 선천 세상에 이제 상극의 이치가 이제 지배를 하고 네. 물론 성장하고 낳고 성장해서 커나가기 위한 네. 아이들도 싸우면서 크니까 네. 그런데 가을, 겨울의 세상은 이제 상생의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숙한 인간으로 따지면 이제 성숙한 인간이죠. 근데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문명사적 차원에서 이게 미생물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인간과 미생물의 이제 공존이 이제 네. 나오게 되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대화다. 인간과 자연이 한 덩어리로 서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좋은데요? 거. 자꾸 나우시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간들이 막 이렇게 막 총 쏘고 하면은 네. 그 곤충들이 화가 나서 막 다 때려 부시면서 와요. 네. 폭발을 일으키고 하면 그러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은 못 하는데 그 공주는 앞에서 바람 소리를 들려주는 피리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말을 계속 걸어요. 네. 오메야 이제 네 본 모습은 그게 아니잖니? 하면서 네 원래 있던 숲으로 돌아가. 우리가 이걸 해결해 줄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빨갛던 눈이 점점 바뀌어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되돌아가요. 자연과 인간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서 이제 가야 된다는 것도 거기에 내용이 나온다고 봐요. 근데 네. 근원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지축이 서는 가을 개벽의 문제로 나오지 않고는 네. 근원적인 해결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타협해서 화합하고 악수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 이제 양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양자가 이제 인간의 어떤 감정을 같이 느낀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가 이제 변이 모습을 바꾸죠. 그 모습을 약간 바꾼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사실은 양자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를 뭐 다른 쪽으로 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점점 복잡해지는 그런 사실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바이러스도 네. 사실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다. 네. 살아있다. 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우리는 자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거기다가. 네. 네. 아 이것이 바로 신이구나. 신. 그것이 우리 인격신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의 인격신이 아니라 네. 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는 네. 자연신이구나. 아 이게 바로 상제님 말씀하셨던 모든 곳에 풀잎 하나 마른 것도 신이 들어서 되고 네. 담이 무너진 거 신이 들어서 되고 네. 이 손톱 밑에 가시 끼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기 때문에 신이 하지 않는 것이 없고 네. 신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신 중에 바로 병과 관련된 그런 네. 신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네. 병기 그러니까 병이 어떤 기운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는 이제 네. 바이러스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네. 병기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기라는 게 뭐냐? 네. 지금 과학에서 밝혀낸 게 바로 이게 바이러스다, 그 세균이다 이런 걸 알아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것이 기운이라는 기운, 기운으로 보면 기운이고. 네. 그러면 신으로 보면 뭐냐? 이거는 병 관련된 그런 병마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변화 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네.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 이걸 상이라고 한다. 상, 김이라고 네. 한다. 그러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눈에 실제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더 들어가서 현미경이라는 걸 개발해서 보니까 있어 실제적으로. 그죠? 우리가 가시광선에서 우리 지금의 현재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네. 어떤 기구를 쓰니까 보인다. 네. 그러면 없는데 사실 있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상이야, 상. 이게 상이 다른 말이 뭐냐? 기라는 말이고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지금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를 네. 이름을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네. 동에서 말해오던 어떤 병의 기운이다. 병 기운이다. 그리고 병마의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네. 볼 필요가 있다. 동양적인 시각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네. 1부 1장이 좀 되지 않을까? 1부 2장의 제목이 인류 문명사를 바꾼 전염병이에요. 네. 전염병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굉장히 많은 게 있어서 네. 저희는 이제 가장 출발점에 대한 얘기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있어요. 바꾸지금. 옛일을 널리 알면 오늘날의 일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옛일을 통해서 오늘의 일뿐만 아니라 미래를 여는 지혜의 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 배워라. 반드시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그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네.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네. 이게 옛날 일이고 지금 기술 발달했으니까 옛날과 다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네. 뿌리를 찾아서 근본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증산도의 이제 가장 중요한 원시반본의 원시반본의 사상이죠. 네. 예. 그래서 그 뿌리를 봤더니 어떻게 될까? 그 전염병이 맨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런 걸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이제 윌리엄 맥닐 교수가 네. 한 1만 년 전부터 이제 대규모 전염병이 인간 역사에서 아마 시작되었을 네. 것이다라고 이제 보죠. 그게 네.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타이밍을 같이 보는 거죠. 네. 사람들이 모여 살고 동물들을 이제 가축으로 길러 이용하면서 그때 이제 문명이 싹틈과 동시에 전염병이 유행할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문명의 발상지가 곧 전염병이 태동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기 전, 이게 4대 문명이죠. 그 전에 BC 3500년경 동방 배달국의 테오보키시가 생존했던 때에 이미 침술이 발명되었으며 그 200년 뒤인 염제 신농시 때에는 의학이 발달했다. 신농시는 농경과 교역,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라 불린다. 의학이 발달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동방 땅에 질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네. 어떤 병은 언제든 네. 생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뭐 다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전염병이란 개념으로 갔을 땐 좀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개념으로 보면 네. 그거는 돈이 오고 가고 물류가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동양 문화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 시장을 맨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기록으로 존재한다. 신동 씨가 바로 그분이다. 이거는 그쵸. 진짜 인류사에 없어요. 이런 기록은. 네. 시장을 처음 네. 시작하신 분이다. 네.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없거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동서양으로 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침술, 의학에 대한 얘기했고 그래서 농경, 교역, 의학의 이제 아버지를 신동 씨로 보는 게 네. 바로 그 당시에 전염병이 크게 한번 창궐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문명은 발달한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전염병은 일찍이 태고시대 문명의 발원지인 동방 땅에서 발병하여 문명의 전파와 함께 주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류 시원 문명과 함께 발생한 인류사 최초의 전염병을 시두, 이게 천연두죠. 두창, 마마라고 추정한다. 시두는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염병이다. 예, 이게 실제 네. 인류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전염병들을 보면 되게 네. 그렇게 돼요. 이게 네. 북방 유목 문화를 통해서 네. 서방으로 이렇게 이제 문물도 전해졌지만 전쟁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고 하는데 네. 패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이제 동양권에서 시작했다고 하고 네. 인류사의 전염병들 유명한 전염병들은 다 그런 식으로 오게 돼요. 네. 근데 이 전염병이 태고 시대에 동방 땅에서 발병해서 삼투압 작용 아시죠? 그래서 농도가 짙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펼치는데 소금을 문명이라고 치면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문명이긴 하죠. 그러네. 소금? 내가 말을 하고도 아니 이럴 수가. 노렸나? 이게 그러네. 원래 나도 모르게 이게 소금이 옛날에는 네. 금만큼 비싼. 그렇죠. 그게 소금이죠. 그래서 금이죠. 작은 금이라 뜻이죠.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의 그 네. 역할을 했던 게 소금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수 공통 전염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네. 지금 전염병들이 다 바이러스가 네. 인수 공통으로 해서 이제 전염병이 네. 퍼지게 된 건데 네. 두창이라고 하는 게 네. 시두라는 게 있고 네. 우두라는 게 있고 마두라는 게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시두를 천연두를 고칠 때 네. 쓰는 게 우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너가 백신을 만들 때 종도법을 만들 때 우유 짜는 밀크메이커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두에 약하게 걸렸다가 나으니까 이 사람들이 몸에 면역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 몸에 우드를 놓은 거잖아요. 우드를. 네네. 그래서 한 게 바로 이제 종두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면 최초로 그러면 가축을 한 게 뭐냐, 어떤 동물이냐 했을 때 개다. 그리고 또 이제 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수렵에서 기르는 목축으로 갔을 때 그럼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하는데 정체 생활을 하는데 바로 그때 시두가 먼저 이렇게 전염병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류 시온 문명과 함께 발생한 인류사 최초의 전염병. 그래서 이게 참 시두가 정말로 이게 참 인류사에서 의미 있는 전염병이 되는 거죠. 네, 이거 진짜 오래됐네요. 최초의 전염병. 인류사 최초의 전염병이 앞으로 사실은 인류사를 마지막 맞는 전염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문명사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설 때는 전염병이 반드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게 인류사를 통해서 증명이 돼 있어요. 윌리엄 맥닐 교수는 전염병은 개인은 물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왔다. 질병으로 사회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붕괴되고 종래의 생활 양식이 모두 박탈되어 의미를 잃어버렸다.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건 진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야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가 한 1년만 더 간다고 생각해보면 경제도 사회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생활 양식은 이미 많이 바뀌고 있고.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 왔다.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명언이고 역사의 명언인 것 같아요. 이거. 문명 속에서 질병이 만들어졌는데 그 질병이라는 작은 마가 결국은 새로운 문명을 만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문명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기존에는 이제 역사의 어떤 대이변을 바라보는 게 전쟁 위주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기존의 문명이 패하면서 이제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가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기후 변화에 의해서 기존 문명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등장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고 있는 홍산 문화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거기가 괜찮았잖아요. 옛날 상이 좋았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사막이죠. 그래서 사막화된 거. 지금도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하나가 또 새롭게 이제 이 후대에 많이 지금 등장한 얘기가 바로 전염병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면서 공동화가 일어나고 그때 새로운 문명으로 넘어가더라. 전쟁도 끝나고 기존의 문명이 이제 끝나고 홍산 문명 쪽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산 문명도 기후 변화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마가빈 문명인가 뭐 그게 있는데 홍산 문명이 말개 단계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해가지고 매장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학설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명이 바뀔 때 단순하게 문명이 전쟁으로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기엔 배경이 뭐냐 기후변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기후변화가 있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병이 온다 질병이. 왜냐하면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이러스가 퍼지고 병이 퍼지면서 또 모여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지금 오기 때문에 문명이 바뀐다고 하는 것 지금의 거의 거대 담론으로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정도사님 늘 큰 차원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으로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연개벽이라는 게 그 시기가 있다. 때는 우리가 이제 환절기가 되면 반드시 감기가 오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환절기가 되거든요. 특히 여름 가을 교차할 때 또는 뭐 어르신들이 제일 갑자기 많이 돌아가시는 때가 언제냐 환절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루에서도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낮에서 이렇게 저녁으로 이렇게 바뀔 때 뭐 이럴 때도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운이 꺾여서 넘어갈 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문명 차원에서 오는 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의 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게 이제 전염병. 그래서 자연, 문명, 인간 차원의 개벽이 이 3대 개벽이 있는 거죠. 3대 개벽으로 항상 정리가 되게 된다. 이런 게 이건 어떤 섭리로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항상 깔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 뒷부분 여기 문명을 뒤집는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문명을 뒤집는 전염병의 대유행은 항상 전쟁과 함께 온다. 지구촌은 전쟁이 그치지 않는 한 전염병의 창궐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그리고 과거에 전쟁과 더불어 발생했던 전염병이 고대 아테네와 로마 제국, 중세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와 주었듯이 다가오는 전염병 또한 여러 요소들과 뭉쳐져서 그동안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과 문명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니 뭐 비행기가 안 다녀 막 모든 백길이 끊겨 다 끊겨.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각자 알아서들 그죠? 각자 생존의 길로 지금 뉴스만 서로 보도되고 온라인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어 그랬지 네. 교류라는 게 지금 다 사라졌죠. 그죠? 진리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가장 경계를 했던 게 뭐냐면은 그동안 자유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해가지고 전부 네. 다 이제 각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네. 그렇게 해왔는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보호무역 정책으로 잠깐만 선회했단 말이에요. 자구주로. 네, 네. 트럼프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갔는데 네. 이거 보호무역 하는 거를 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을 계속 이제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네, 네.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자유시장 경제를 19세기, 20세기 초에 네. 영국이 그거를 주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독일이 너무 그 이제 싼값에 중국처럼 싼값에 네네.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서 그 경제가 확 커버리니까 네네네. 영국이 피해를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네. 다시 보호무역으로 가는 기조가 돼 있는데 네. 그 보호무역 갔을 때 발생하는 게 이제 제1차 세계대전, 그 후에 2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대공황이 오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지만은 그 전에 이미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네. 그게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네. 지금의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 때문에 보호무역이 지금 되게 된 거야. 누구도 원하지 않던 게 됐고 네, 네. 그리고 대공황도 네.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 때는 10년의 네. 간격을 두고서 대공황이 일어나고 네.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한꺼번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대공황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왔다고 좀 전 세계 석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동시에 지금 다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가장 큰 위기를 전 세계가 맞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때가 된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전염병이 네. 새 역사, 새 문명을 여는 전기점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뒤집는 거죠. 이제 네. 전염병이 주체가 돼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 거예요. 병난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병난의 섭리.